안동권시 추밀공파 충장공 제22세 권율 장군 이야기. 권율 장군은 서기 1537년 12월 28일 조선 중종 때 경기도 강화군 구럼면 연동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이성계 이방원과 함께 조선 건국에 참여한 제16세 권근과 집현전 학자였던 제17세 권제로 이어진 가문이며 중종 때 영의정에 오른 제21세 권철과 정경 부인 창녕 조씨와의 사이에서 오남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권율은 소년 시절 학문을 연마하고 청년 시절에는 친구와 함께 금강산을 비롯하여 전국을 유람하며 사회 경험을 쌓았다. 그는 1582년 46세의 나이로 문과 가구시험에서 급제하였다. 선조 25년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선조는 수도 한양을 비우고 평안북도 의주로 도피하였고 당시 의주 목사였던 권율을 전라도 강주 목사로 임명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이 지휘한 5전투는 다음과 같다. 1. 용인전투. 권율의 첫 번째 전투. 권율은 이지시 장수와 백광원 장수와 함께 전국에서 모병한 약 10만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용인으로 향하였다. 권율 장군은 전략 전술을 수립한 후 두 장수에게 명령을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하지만 두 장수는 이 명령에 따르지 않고 두 장수 임의로 전투에 임하였다. 추측컨대 문과 출신이었던 권율 장군을 무시하였던 것이 아닐까 싶다. 이 정보를 입수한 왜군은 용인 지역의 군대를 매복시켜 놓고 두 장수의 군대를 기습 공격하여 두 장수의 목숨을 앗아가니 나머지 수많은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지며 무참히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이후 권율 장군은 다시 전라도 광주로 돌아와 모병을 시도하였다. 1500여 명의 군대를 모집한 권율 장군은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2. 곰치제 전투. 곰치제는 충청남도 금산군과 전라북도 전주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군사적으로 요새 지역이다. 권율 장군은 15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곰치제에서 왜군에 맞서 전투에 임했다. 왜군의 수는 권율 장군이 이끈 1500여 명의 10배인 15,000여 명이나 되었다. 때문에 곰치제 전투는 쉽지 않았다. 각오를 단단히 한 권율 장군은 전투에서 겁을 먹고 도망치거나 숨는 자가 있으면 그 병사의 목을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사정없이 내리쳐서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이렇듯 치열하게 싸운 결과 권율 장군은 왜군과의 전투에서 감격스런 첫 번째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권율 장군은 전투의 승전보를 임금인 선조에게 전할 수가 없었다. 당시 선조는 멀리 평안북도 의주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2년이 지난 후에야 선조는 곰치제 전투의 승리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3. 배치제 전투 혹은 이치제 전투라고도 한다. 배치제는 전라북도 진안 지역과
전주 지역 사이에 있는 군사적 요새지이다. 1592년 8월 곰치제 전투에서 승리의 전과를 올린 권율 장군과 병사들은 사기가 올라 자신감을 가지고 배치제 전투에 임하게 되었다. 권율 장군은 곰치제 전투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용감하고 치열하게 싸워 또 한 번의 승리의 전가를 올리게 되었다. 이 전투의 승전보도 선조에게 알릴 수 없었다. 4. 수원 독산성 전투. 곰치제 전투와 배치제 전투의 승리로 사기가 올라간 권율 장군은 함락된 조선의 수도 한양을 수복하기 위하여 5천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경기도 수원성으로 올라갔다. 수원성 인근 독산성에서 진을 치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왜군들은 이 정보를 입수하여 곧바로 한양에 있던 군대를 풀어 수원, 독산성, 지금의 병점 부근을 포위하고 권율 장군의 군대를 섬멸하려 했다. 1593년 1월 독산성 인근은 가뭄이 들어 물이 기회했다. 왜군들은 권율의 군대가 얼마를 못 버티고 항복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권율 장군은 부하들에게 보름달이 뜬 밤에 말 위에서 군량미쌀을 계속해서 아래로 쏟아붓도록 명령하였다. 그 광경을 본 왜군들은 병사들이 물로 말을 목욕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쌀을 물로 착각하게끔 만든 권율 장군의 기지였다. 이를 본 왜군 장수는 왜군 병사들에게 퇴각 명령을 내려 다른 전장으로 이동했다. 위기를 모면한 권율 장군은 은밀하게 부하 병사를 시켜 경기도 고양에 있는 행주산성 주변 상황을 샅샅이 조사해 오도록 명령하였다. 이후 조사를 해온 병사의 보고를 받고 권율 장군은 군대를 이끌고 경기도 고양 행주산성으로 이동하였다. 5. 행주대첩. 수원 독산성에서 살아남은 권율 장군은 행주산성에 진을 치고 한양 수복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전략 수립을 계획하고 있었다. 당시 한양에 머무르고 있던 왜군의 숫자는 약 15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 진을 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왜군은 약 3만여 명의 군대를 풀어 행주산성 주변을 포위하고 기병대와 조총, 활, 창 등의 무기를 갖고 권율 장군이 있는 행주산성을 향하여 진격하기 시작했다. 권율 장군은 약 2,300여 명의 군사와 함께 왜군들에 대항하여 싸웠다. 이때 병사 중에는 승려도 있었다 한다. 당시 권율 장군의 군대가 갖고 있었던 무기는 돌, 활, 대소승 자총통, 진천래, 지신포, 대증발화 등의 화기였다. 왜군들은 절벽 같은 행주산성을 함락하기 위하여 높은 사다리를 이용하였고 권율 장군의 군대는 이를 넘어뜨려 올라오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저지하였다. 여자들도 참가하여 행주 치마폭에 돌을 나르기도 하였다. 권율 장군이 행주 대첩의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행주 산성의 지리적 환경, 즉 배수진의 환경, 바로 옆 남쪽은 깊은 한강이 위치하고 있음과 절벽 같은 산세, 권율 장군이 전투에 임하는 병사들의 정신 자세를 아주 단단하게
무장시켰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도망가는 병사는 용서치 아니하고 목을 쳤다. 이 행주산성 대승리의 정가로 권율 장군은 도원수, 지금의 합창의장으로 승진하였다. 그때 권율 장군의 나이는 57세, 이듬해 58세가 되었을 때 권율 장군은 건강이 좋지 않아 고향 강화도로 돌아가 요양하고 있었다. 권율 장군의 나이 62세가 되던 해 일본의 풍신수길이 사망하면서 임진 외란도 끝이 났다. 권율 장군은 63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글쓰니 추밀공파 남강공 후손 35세 권유선, 개명전 이름 광택.